하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분은 편안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용기를 내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수익이 작을 거고 닥쳤던 개가 될 사람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냐? 지금 저는 경기 저점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걸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주식을 이제 10여 년 해오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안 좋다 할 때는 여명이 밝아올 때이고 좋다 할 때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걸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정부가 어떻게 되네, 우리나라 이제 뭐 미래가 없네, 경기가 계속 몇 년째 안 좋네. 실제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경기라는 건 없어요. 경기는 순환하는 겁니다. 근데 왜 언론에서는 안 좋은 얘기만 나오냐? 그게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네가 왜 경기 저점이라고 판단하느냐? 우리나라 경기 순환 주기하고요, 종합주가지수는 거의 동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자료 중에 빨간색이 경기 확장기고요, 파란색이 경기 수축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기 확장기의 주가 오르고 수축기의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통계청이 자료 발표를 한 이후에 11번의 확장기가 있었고요. 지금 11번째 수축기입니다. 11번의 사이클이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때 경기가 상당히 좋았었고요. 3년간요. 이때도 2년간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좋을 때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다 얘기가 나오지만 돌아갈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는 이 경기 순환주기별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인데, 여기 보시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경기 수축기에 주가가 얼마나 빠졌냐 하면 4%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토탈로 보면요. 그 한 번 주기 2, 3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수축기에 투자를 하는 걸 일단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빠졌냐? 14%가 빠졌어요. 평균보다 훨씬 많이 빠져 있어요. 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 이제 오른쪽인데 기간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수축기가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 15개월에서 16개월 사이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2년 이상 수축기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만 길면 길수록 다음 확장기는 더 길게 오게 마련입니다. 아까 것은 확률적인 얘기였고 이게 제가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건데, 언론에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 그리고 여의도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면 그때가 보통 저점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종합주가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이익이 향후 1년간 어떻게 움직일지를 매번 추정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잘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추정하셔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거는. 근데 이게 이제 작년의 얘기입니다. 작년 말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재작년 말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1년간 내년에 2019년에 우리나라 이익이 마이너스 30% 난대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진 겁니다.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계속해서 주가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결국 여러분들 지갑 월급인데요. 월급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30% 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은 언제만 발생하냐면 딱 2번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외환위기 IMF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요. 그러면 2019년이 또는 2020년이 또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하는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금융위기면 이렇게 30%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금융위기는 저는 2018년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기가 2018년까지 2019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야 무슨 2018년, 2019년이 금융위기냐 별일 없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랑 중국은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한 10% 20%밖에 안 빠졌으니까요. 터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보세요. 그 나라가 거의 경제적으로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이걸 금융위기라고 칭하지 않으면 무엇을 금융위기라고 칭하냐. 근데 또 이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야, 미국, 유럽, 뭐 이런 중국 이런 나라가 금융위기가 와야지 금융위기지. 무슨 터키,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 가지고 금융위기라 그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잊으셨겠지만 가장 가까웠던 금융위기는 피그스라고 남유럽 재정위기 때거든요. 근 10년 지났습니다. 이때요. 미국하고 홍콩은 주가가 올랐어요. 딱 유럽만 빠진 금융위기였습니다. 금방금방 까먹으시지만 실제로는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금융위기가 오기도 한다라는 거고 저는 그게 2018년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금융위기가 오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살아남은 국가들, 살아남은 기업들은 상당한 성장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 왜 확인하지 못하느냐? 부도나고 어려워지는 국가들의 평균을 잡아먹기 때문이에요. 살아남은 회사들은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고 그것들은 2, 3년 후에 통계 자료에 잡히게 됩니다. 통계청은 이제 뒤늦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로 돌아가면 이 경기순환 주기에서 저점이 다가왔고 다시 확장기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 주가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소결론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강세장 수익률이 초기 수익률이 압도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보시면 경기 수축기 말에 급락이 한번 오게 됩니다. 크래시 2018년 10월 우리나라 증시같이 그렇게 빠지는데 그거의 평균은 마이너스 12%밖에 안 되고요.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6개월만 갖고 있으면 26%, 18%인가 28% 오르게 돼요. 그 얘기는 그 저점을 두려워하지 말고 갖고 있으면 결국에 플러스로 마감하니까 신경 쓰지 마라라는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경기 확장기 초 6개월이 전체 2, 3년간 확장기 수익 중에 얼마를 차지하느냐? 48%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저점이 작년에 지나갔다 하더라도 2년간은 확장기가 지속될 텐데 그래도 2년 동안 20% 버시겠어요? 6개월 동안 20% 버시겠어요? 하면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기를 내셔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일본의 장기 침체처럼 우리나라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큰 답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해외 주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국내 주식에서도 그게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성숙하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근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정부 지출, 산업 생산, 개인 소비 중에 비중이 커지는 것은 개인 소비입니다. 돈은 이미 많이 벌어놓은 성숙 국가가 벌어놓은 국가로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신흥들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계속 하고 싶으면 정부 지출, 산업 생산 분야에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갑을 열어서 돈을 어디다 쓰는지 내 친구가 차미스를 먹다가 처음처럼 바꿨는지 클라우드 먹다가 테라로 바꿨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돈 벌기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그 중에서도 일부 분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돈을 많이 쓰던 것과 지금 돈을 많이 쓰는 곳은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옷을 좋은 걸 사 입어야 됐을 때였어요. 그러면 백화점 가서 좋은 옷 입는 게 나만의 가치였는데 지금은 어린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유니클로, 자라 이런 데서 싸게 옷을 사고 남은 돈으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내 입을 거 아껴가지고 자식들 유학 보내요. 그러다가도 남아서 요새는 5년 전, 10년 전에는 없었던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빨래 건조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자녀들 출가를 못 시킵니다.
그런 정도로 사람들의 소비가 계속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저희는 그런 걸 찾는데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하우스입니다. 멤버들이 젊고 그런 트렌드 변화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우스가 저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하우스들도 일부 있어요. 근데 그 하우스에서 중요해야 될 건 뭐냐면, 주시해야 될 것은 그 하우스가 종목을 몇 개를 가지고 얼마를 운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50개, 100개를 갖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 소비 특화된 것과 상관없는 주식들도 사야 돼요. 그리고 그 50개, 100개 회사의 트렌드를 잘 분석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운용력이 있다 하더라도 수다코가 5조, 10조가 돼버리면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를 사지 않고는 고객자산 포트폴리오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물론 부끄럽지만 수다코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서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 매우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맵플러스 앱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회사 펀드랑 비교하셔도 엄청난 수익률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고, 이것은 저희가 수타코가 수천억 될 때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저희는 이미 해외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로 수익을 계속 낼 생각입니다. 요게 이제 1월에 수익률이 좋다 이런 장표인데, 사실 이거를 저희가 뭐 맹신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라는 것은 심리에 좌우되기 때문에 주식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여기 또 많이 오신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하면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고